중국 저장성 윈저우시에 살고 있었던 27살 종언은 콜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택시는요, 약간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 같은, 잘은 모르겠지만 자동차 전용 앱인 디디라는 앱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카카오 택시처럼 승객이 호출하면 그걸 보고 도착지 먼저 파악한 후에 갈 수 있겠다 싶은 곳을 골라 잡는 거예요. 그렇게 사건은 2019년 8월 24일 오후 1시쯤에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샤오자오라는 20살 옆에 여성이 그날 친구 생일 파티가 있었던 거예요. 보시면 정말 이쁘게 생겼죠. 그래서 이날 택시를 호출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호출을 종언이 받았고 자오 여성을 태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때 택시 기사인 종언이 얘기합니다. 저 아가씨, 호출 들어온 거 이거는 취소하고 현금으로 돈 내면 내가 더 싸게 쳐서 받을게요. 어때요? 호출 온 걸로 하면 가운데서 돈을 떼먹어가지고 현금으로 하면 내가 더 싸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때 자오 여성이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꽤 있습니다. 카드예요? 카드면 원값 다 받아야 되고 현금으로 하면 어느 정도 깎아줄게요. 그러니까 이때 자오 여성이 오케이, 현금으로 낼게요. 앱 그거에 호출 내역은 취소해주세요. 그렇게 호출을 취소하고 가는데 이 택시가 자꾸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아저씨, 이 길 아니지 않아요? 원래 이 자오 여성의 목적지는 용자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산 쪽으로 들어가. 종언의 택시가 향한 곳은 윈저우시의 이제 외곽 야산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 느낀 자오 여성,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짜 그냥 야산,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 문도 잠겼네. 택시 문을 잠근 종언은 바로 준비한 흉기로 자오 여성을 위협하고 차량 안에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욕정을 다 채운 이놈은 자기 손으로 자오 여성의 목을 조르다 흉기로 찔러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오 여성이 죽은 걸 확인한 이놈은 시신을 산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훼손 유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곤 자오 여성의 계좌에서 9,000 위안을 자기 계좌로 입금하면서 돈까지 갈취합니다. 한 여성을 죽였어요. 이 자오 여성의 가족들 뭔가 딱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원래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애가 아닌데. 바로 가족들은 공안국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자오 여성의 행적 파악과 수색을 병행했고 그 결과 하루가 지난 25일 오전 11시쯤에 산 비탈 아래 3m 지점에서 많이 훼손된 유기된 자오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 경찰은 실종 당일 이 자오 여성의 행적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오 여성이 종언의 콜택시에 탑승한 것과 죽기 전 친구한테 운전기사가 엄청 추근데 라고 메시지를 보낸 걸 확인하게 돼요. 이 택시 기사 냄새가 나네. 당연히 경찰은 이 종언의 택시 호출 응답 기록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놈이 택시 대기를 하다가 택시 호출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자만 받는 거예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이 택시 어플이 남녀가 뜨나봐요. 거기에서 남자는 다 넘겨, 안 받아. 여자네? 그러면 호출 응답. 내가 갈게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태우는 거예요. 이 새끼 아예 여성을 범행 타겟으로 정하고 물색 중이었구나. 그러다가 죽인 거구나. 사건 전날에도 이놈이 한 여성의 콜택시를 딱 접수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때 이 여성한테도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여성이 호출을 바로 취소한 겁니다. 그러면서 화를 면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자오 여성이 호출했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경찰은 바로 종언을 쫓기 시작했고 시신 발견 바로 다음날인 26일 새벽 스촨성에서 이놈을 체포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그때 제가 도박빚으로 쫓기던 신세였어요. 아, 그냥 다 짜증이 나더라고요. 다른 새끼들은 돈만 잘 벌고 잘만 사는데 나만 이러고 사는 게 너무 열받고 화가 나서 화풀이 대상을 찾다가 여자 승객만 태워서 내 화나 좀 풀어보자 싶어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놈은요, 고의살인죄와 강간죄 등이 인정돼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이 딱 떨어지니까 이놈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인민법원은 아니야, 넌 죽어야 돼. 사형. 그리고 같은 해 사형이 집행돼 죽었습니다. 재판부는 저항하기 힘든 힘없는 여성 승객을 겨냥한 사건으로 고의살인죄가 인정됨이 마땅하다. 특히 해당 피의자는 피해 여성 다수를 물색, 살해 후에도 사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형이 마땅하다. 만약 경찰이 바로 잡지 못했다면 여성 승객들만을 대상으로 택시 강간 연쇄살인을 벌였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택시 강간 연쇄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다룬 적이 있어요. 온보현. 오늘 말씀드린 중국 사건과 매우 비슷하거든요. 여성 승객만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건데 중국은 사형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놈도요, 1994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5년 11월 2일 바로 이제 1년 뒤죠.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 사형당해 죽었어요. 이 사건은 모미지 유튜브 검색에서 온보현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시라는 되게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택시를 타는 여성 승객도 또 반대로 택시 기사도 여러가지 공포나 위험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여성 승객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반대로 택시 기사만을 노리고 죽이는 범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택시는 앞좌석, 뒷좌석이 뚫려 있잖아요. 바로 앞좌석에서 뒷좌석으로,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옆좌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 몇몇 택시들은 이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가림막, 이제 서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서로 차 안에서 못 넘어들게 가로막아 놨더라고요. 요새 코로나도 있고 조금이나마 여러 가지로부터 예방하고자, 안전하고자. 그런데 이 가림막은요, 부수면 부서지는 것 같아요. 보호 가림막도 무용지물이라며 옆에 기사도 있죠. 제가 중국을 엄청 옛날에 갔다가 택시를 탔는데 중국은 택시 안에 가림막이 옆에처럼 철로 돼 있더라고요. 중국처럼 이런 철로 하는 건 어떤지.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니까 이 철 사이를 이제 그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는 거죠. 코로나 괜찮아지면 이 철만 이렇게 옆에처럼 남기고. 중국도 일부 차량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긴 하던데 이게 이제 여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운전석을 아예 이렇게 감싸 놓은 것도 있고 뭐 여튼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 하면 어떨까. 판자로 하니까 힘으로 다 부숴버리잖아요. 못 부수게. 아예 다 막자니 계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옆에처럼 타는 승객도 안전, 태우는 택시기사도 안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한 택시기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